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기술 오늘도 물론 멋있게 상승을 했는데 정말 아주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. 진짜 이거 줄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매일이 참 재밌단 말이에요. 지금 우리 기술. 줄타기 하는 게 맞네요. 무슨 줄타기죠? 네, 이 5일선 줄타기. 자,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데 오늘도 제가 수익 실현하자는 문자를 보내드리진 않았죠. 왜?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 있죠. 여기서 이제 이탈이 또 안 된 거죠. 어제 이제 교접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깨지면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오늘도 어때요? 딱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. 자, 그런데 한 주도 뺏기지 마시라고 이 맥점 분봉에서 이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변곡에서 그냥 이 상방으로 지금 튀어오른 거죠. 이때와 똑같은 거예요. 이때랑 맥점 분봉에서 이탈이 발생한 데서 상방으로 튀어오르고 이탈이 안 돼서 상방으로 튀어오르고 이번에도 이탈이 안 돼서 상방으로 튀어올랐다.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이 털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 일주일이 넘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앞전 파동에서도 그렇게 온전히 발라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급락에서 우리가 이 잘 잡아가지고 이 온전한 파동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겁니다. 이제 무려 이제 130%대가 넘어가는 이 수익률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제 계좌 보면서 절로 웃음이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자, 오늘 시원하게 이 양봉 나와줬겠다. 오늘도 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분석을 해볼 건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왜 이러한 급등이 나오는가? 물론 저야 알고 있습니다. 이 세력에 대한 의도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는 털리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. 그러니까 한 주도 뺏기지 말라고. 그런데 오늘은 한 주씩 뺏겨도 된다. 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오늘의 급등은 이 피날레 파동에서 나오는 파동이죠. 이 양봉이 뜨면서 이 불나방들을 모으기 위한 그 시세, 그 피날레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이 와소리가 나올 때 그때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. 근데 저는 오늘 이 상승 보고 솔직히 좀 와소리가 나오던데요. 자, 이 5일선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. 제가 그동안은 세력들이 이 5일선을 타고 주가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. 그럼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?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. 지금과 같은 초과열을 만듭니다. 그래야지 말씀드린 대로 불나방들도 붙을 거고 이 투기꾼들도 다 붙죠. 그러면서 이 오늘처럼 고점에서 주가가 안 빠져요. 그러니까 잘 버틴다라는 느낌을 줘요. 엄청 강하다라는 느낌. 자, 그리고 오늘 보면서 많이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. 23%까지 가니까 요거 우리 기술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고. 네, 그렇죠. 바로 이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고. 그러한 이 환상을 심어줘요. 환상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꼭 꼭다리 막바지에는 상한가로 물량을 잠갔다가 한 번에 악재를 띄우면서 이 엑시트를 하던가 아니면 상한가가 갈 듯 말 듯 이렇게 하다가 고가를 붙여놓고 그 순간에 물량을 많이 그러니까 이때 물량 계속 넘기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엑시트를 하던가 이런 현상들 정말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. 그게 지금 이 우리 기술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. 특히 이런 구간대처럼 이 5일선을 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려 밟고 오르는 자리 있잖아요. 요런 게 이제 피날레 슈팅의 어떤 전조 증상입니다.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내일도 한 번 더 고가를 만들지만 장중에 빼는 그러니까 윗꼬리가 긴 이 장대 음봉이 진행이 되던가 아니면 이 섬골 반전형이라 그러죠.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밀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형태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. 내일이냐 그 다음 날이냐 그런 며칠간의 간격의 차이이지 이 엑시트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. 그래서 지금은 수익은 즐기시되 이 긴장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월봉을 보자고요. 지금 이거 월봉입니다. 월봉 보시면 어때요? 와,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? 5,000원에서 3만원대까지. 그러니까 수직 상승이에요. 왓소리 나왔죠, 방금. 네. 왓소리가 나와버렸어요. 일단 이게 고점 신호입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, 이 1월 달에 봉이 30도 각도로 올라오던 게, 지금 2월 달 봉에서는 이 45도 각도로 올라옵니다. 근데 이 3월이 되면서 뭐가 나옵니까? 지금 80도 각도로 올라오는 거예요, 80도. 상승 가속도죠. 가속론에 따른, 그러니까 포물선에 대한 상승. 이렇게 3파가 길게 발생할 경우에 이 파동은 뭐가 중요하냐면 급락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. 고점에서는.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안타를 치는 물량도 있을 거고 우리 같이 바닥 라인에서 잡으신 분들부터 오랜 기간 물려온 분들부터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가 깨지는 그 끝자락에서는 매도에 대한 강도가 커지면서 급락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. 제 경험상, 그러니까 주식 역사상 월봉에서 이러한 이격이 발생이 됐는데
그리고 나서 조정이 안 나오고 간 종목은 없다는 겁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이 5월선과 주가에 대한 위치조차도 이격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격이 벌어지면 이 회귀를 하려는 성질이 발생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무줄도 너무 당기면 끊어지듯이 이건 역시도 세력들이 그 줄을 딱 놓는 순간에 이 자유 낙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5일선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. 여기서는 좀 아주 간단합니다. 뭐 오늘도 종가상이 29,800원, 이 3만 원이 마디 가격인데, 그죠? 뭐 1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것처럼 2만 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것처럼 3만 원도 마디 가격인데 내일 좀 이렇게 될 확률이 크죠. 내일 오전에 만약 반짝 튄다. 그럼 그때 이제 저는 물량을 좀 팔 겁니다. 왜? 이제 이 5일선과도 이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깨지고 보고 파는 거는 오늘의 이 양봉을 우리가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늦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격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탄력에서 고점을 칠 때 이제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. 자, 하나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자, 좀 써니전자랑 비교를 해드릴까요? 써니전자. 왜냐면 이 정도의 테마력을 가진 거는 뭐밖에 없냐면 대선주밖에 없어요, 여러분들. 써니전자 요때 시절이죠. 자, 요때 시절 뭐 어마어마했죠. 점상으로 날아가면서 1파와 2파와 3파가 진행이 됐어요. 3파가 똑같이 이 3파에서도 이 5일 이동평일선을 올라타고 갑니다. 근데 뭐가 발생합니까? 이 5일선에서 슈팅을 만들면서 뭐가 발생해요? 윗꼬리를 단 양봉이 발생하더라. 그 끝자락에는.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? 얘는 깨지면서 엄청나게 급락이 떨어졌죠. 그러면서 이 시세가 그때 이 소멸이 된 거예요, 여러분들. 소멸이 된 거예요. 물론 이제 우리 기술을 뭐 이러한 어떤 재료 소멸로 보는 건 아닙니다.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이 되돌림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국면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게 더 멀리 가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것보다 충분한 휴식기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원유콜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열에 대한 끝자락의 이 현상들을 다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온전히 수익을 즐기고 있지만서도 이 다음 과정에 대한 거를 계속 미리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. 자, 뭐 물론 뭐 여전히 밴드를 타고 가고 있긴 합니다만 뭐 이게 깨진다고 하면 25,000원이 깨져야 되는 건데 뭐 양봉을 하나 포기해야 된다. 그리고 하나 좀 더 팁을 드리면은 이제 이 종목이 깨질 때는 테마주잖아요, 말 그대로. 지금 뭐 보성 파워텍, 그죠? 얘도 어디 타고 올라옵니까? 지금 5일선 타고 올라오죠. 5일선. 그리고 또 오르비텍. 얘도 5일선 타고 올라오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테마주들을 깨질 때는 뭐 여러분들 최근에 소형 로봇주들 깨질 때 보셨겠지만 같이 깨진다는 점. 이 테마주들은 같은 테마를 같이 봐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. 동시 깨지는 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오늘 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각자 하시는 거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온전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지금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좀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. 오늘은 제가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조만간이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자, 물론 그 매도가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긴 할 겁니다.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 5019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다가 그 깨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하라고 그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. 제가 매일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으로 이 시나리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큰 그림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실시간 타점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이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,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이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
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자,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최근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
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자,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